병을 치료하려면 병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즘 이제 현대에 모든 병의 원인이 염증이에요. 당뇨도 염증이 원인이고, 우리가 이빨에 치석이 끼는 것도 염증이고, 한 사람 몸에 한 1000여 종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1kg 이상씩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한 번에 죽일 수도 없고. 근데 요즘은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염증은 좋은 건데 거기서 한번 어떤 두런균과 싸워서 염증을 일으키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 만성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만도 실제 500만 명 이상이니까 10분의 1이 되나요? 5천만 명이 1이면. 근데 당뇨 환자가 결국은 시름시름해서 이렇게 죽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슬로우암, 천천히 죽이는 암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만성 염증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쉽게 이해를 하면은, 이 세포 있죠, 세포. 세포가 뭔지 알죠? 조직을 최소화 단위로 하면 세포가 돼요. 그 세포 하나에 120개의 이게 원자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근데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그 120개의 원자 중에 한 개의 원자를 이게 딱 살펴보면은 그 원자 속에 그 핵이라는 중심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하고 그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이렇게 딱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원자의 10,000분의 1이에요. 원자 핵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적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크기가 하면 100m 이렇게 넓이에 축구하는 축구장 알죠? 축구장에 콩 하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콩을 갖다가 우리가 주먹만한 사과라고 했을 때 원자 핵이, 이 전자라는 것은 원자 핵으로부터 10km 떨어져 가지고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마음대로 회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자는 원자 핵의 1000분의 1 크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전기를, 자석을 갖다가요, 같은 극끼리 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당겨버려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세포가, 세포 밖은 플러스 전기예요. 세포 안은 마이너스 전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전자가 한 2배 정도 많으면은 이게 기능이 잘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남자가 이렇게 눈이 맞으면 이렇게 불꽃이 튀면서 탁 붙어버리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는 서로가 좋아해요. 근데 이 세포 내에 플러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서 잘 돌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균 있죠. 모든 균들은 어떤 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거친 마이너스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 몸 속에 마이너스 전자가 상실되면은 이 세균의 전자가 세포에 딱 따라붙어 버려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니까요?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밀폐된 공간에 있다든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자동차, 매연, 화학물질 이런 걸로 양이온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잘 흐르는 전기를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하면은 서 있는, 움직이지 않는 전기를 우리가 정전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겨울 같은데 습도가 없을 때는 문고리 같은 거 잡으면 막 찌릿찌릿 하잖아,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대에 보니까 뭐가 제일 문제인가 하면은 이 마이너스 전자가 이제 모자라면은 우리 몸에 이제 자유 라디칼이라는 이제 외톨이 전자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균을 업죽이고 염증을 소실시킨 다음에도 내 몸에 전자가 없으면 내 몸을 계속 세포를 공격해버려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돼버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세포가 변이가 되면은 세포는 분열되고 증식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사이클이 안 돌아가 버려요.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음이온 보니까 음이온이 많은 데서는 피가 어때요? 혈액이 잘 돌고, 고기 먹어 기름기가 있을 때는 뻑뻑해서 안 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게 마이너스 전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마이너스 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수치예요. 우리 수치 건강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는 무한대의 마이너스 전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건전지도 보면 그 안에 막대기가 뭐예요? 탄소 막대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이제 반대로 흘러줘요.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탄소에 이 전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요.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잘 돌게 해주는데, 이 볶음국식도 섬유질을 갖다가 이렇게 볶을 때 태워버리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전자를 띤 음이온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갈 때 내 몸에 필요한 전자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 몸에 양이온이 제일 많이 생기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라 그죠?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좋은 스트레스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로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이 부인인데 이걸 사실을 얘기하면은 부인이 이게 기절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집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좀 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다 드리지요 하는 순간 목사님이 그냥 졸도해 넘어가 버리더라 이겁니다. 목사님도 돈에는 별 수 없다 그죠? 예.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너무 많이 웃으면 심장이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 때에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주는 원인이 뭘까요? 현재 가정생활에서 제일 많은 게 빚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빚을 져놓으면은 돈은 주인이 되든지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요. 우리가 빚을 안 지면 돈을 노예처럼 부리지만은 우리가 빚을 지면은 돈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려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한 사람당 2천만 원 이상 다 개인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벌려니까 아파도 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경기가 안 좋아 집값 떨어지면 또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에선 돈이 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이 빚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말하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집안이 편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 가정 문제. 가정이 일단은 화목하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제일 좋은 약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즐거우려면 기본 요소가 비단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화목. 이 두 개의 기초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가려 먹고 뭔 짓을 해도 회복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실 때 가급적이면 부부간에 좀 같이 오라고 애들도 데리고 그래 같이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남편은 아파가지고 뭐 이런 데 와서 좀 해보려고 하면 부인이 얘들아 오늘 너 뭐 삼겹살 와라 여보 당신 저쪽 방에 가 있어 해놓고는 거실에서 막 구워가지고 먹으면은 그 분위기 어색해져 버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건강이란 것은 재수 없어 걸렸으니까 재수 좋아지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요. 이 세상에 건강에 대해 가지고 방법이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건강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생각에서 나온 건강이냐 몸이 원하는 건강 방법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건강 방법이 자기가 좋다고는 생각에서 나온 거지 몸이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신명기서 28장이라는 그 장의 15절 이하에 보면요. 성경은 우리가 뭐 종교적 경전이다 이랬는데 그 이전에 역사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이집트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가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해서 나와서 한 달쯤 돼서 이제 먹을 게 떨어졌거든. 근데 그들이 나오기 전에 상황이 신명기서 28장 15절 이하에 있는데 거기 보면 폐병, 뭐 치질, 정신병, 오늘날 우리가 앓는 병이 기록되지 않는 게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처럼 이런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의 200만 명 가까이가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가정에 넷만 해도 6, 4, 24, 200만 아닙니까? 근데 200만 명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뭔 건강이나 뭔 이런 걸 하면은 임상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임상 경험은 같은 걸 반복을 해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재현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도대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은 걸 반복해서 똑같은 값이 떨어지면 이건 뭐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로 인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도 한 번 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하고 다른 환경에서 또 하고 해도 계속 같은 결과가 떨어지면 이거는 뭐 어떤 약물은 이게 의약품으로 등재도 될 수 있겠죠. 근데 200만 명이 4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 나와서 40년 동안
한 것이 뭔가 하면은 맨발로 걷고요. 신발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침, 점심만 먹어요. 그 사람들은 문화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해질 때 이러면은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그죠? 그 사람들은 해질 때 가면 해가 가장 높이 뜬 낮 12시에서 기온은 1시나 1시 반. 우리로 치면 뭐예요? 점심에 점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안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침 점심 먹고 저녁 굶고 맨발로 걷고 텐트 치고 밖에 자고 그 다음에 채소도 안 주고 과일도 안 줬어요. 말라 빠진 볶은 곡식만 주고요. 만나만.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야, 이 채소 과일을 왜 못 먹겠나 제가 한참 고민을 해봤더니만 결과가 무슨 결과인가 하면은 인간의 소화기관에서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썩어버려요. 우리가 보는 먹는 식물 중에서도 질소가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 단백질하고 채소하고 과일이에요. 비료태빈 많이 준 건 질소가 많은 거예요. 유기농이고 뭐 관계없이. 그래서 뭐 오이고 가지고 따놔가지고 채소고 막 썩어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건 질소가 과다된 거예요. 질소가 거의 없는 거는 새들새들 골지 오이를 따놔도 썩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따놓으면 다 어떻게 돼요? 막 물러 터져 썩지요. 그런 건 아주 안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수소, 산소에다 질소만 하나 들어가면 단백질이 되니까 우리가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된 것이 탄수화물인데 그래서 곡식을 밥을 먹었을 때는 변이 냄새가 없어요. 안 썩으니까. 근데 질소 하나가 첨가돼가지고 단백질이 된 거는 생선이든 육류든 먹고 나면 대변이 어때요? 고기를 먹고 화장실 가보면 어때요? 그 썩은 독성 물질이 대장을 자극해서 용종이 생기고 더 깊이 들어가서 임파선을 자극해서 선종이 생기면 그게 암 전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의 질소가 굉장히 문제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질소가 우리가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채소인데 채소는 섬유질로 되어 있고 인체는 그 섬유질을 소화하는 소화액이 전혀 없어요. 0%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생채소 신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생것이 좋다고.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서 이제 부패되니까 뭐 남자들이야 방구 붕붕 끼지만 여자들은 참 곤란할 때 많지 그죠? 막 참으면 배가 뺑뺑해지고 어디 저 나가서 방구 끼고 들어와야 돼. 근데 질소가 거의 없는 걸 질소가 없는 걸 먹으면 가스가 안 채버려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콩도 뭐가 많은 거예요? 단백질이니까. 콩볶아 먹으면 뭐가 많이 방구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부도 한 번에 많이 먹어보세요. 대변에 냄새 나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좋은 거하고 몸이 원하는 거하고 별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익히면 일단 질소가 반 이상 줄어들고 말린 나물 있잖아요. 뭐 시래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질소가 이제 소실돼서 부패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말린 나물 좀 해먹고 최소한 익혀서 그 삶은 물은 좀 버려버리고 근데 요즘은 뭐 무후 이런 거 삶아가지고 그 물 어떻게 해요? 뭐 도로 마시더라고. 예. 그 보면 옛날 엄마들이 참 지혜로워서 그죠? 뭐 양소 때 이렇게 나물 삶으면 그 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단 말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도 보면 요즘 보면 막 썩잖아, 그죠? 그 질소 많이 들어가 그런 거예요, 질소.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외와 수박과 뭐 양파 이런 거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먹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작물이 제대로 성장하려면은 질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불패가 생기면은 그 독성 물질이 생기고
우리 몸에 이제 문제가 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 고기 안 준다고 이제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하니까 메추라기를 줬는데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 먹는 음식을 아주 강력하게 절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애들이 저녁 먹고 뭐 간식하고 음식에 부절제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들 앞에 데려와서 우리 애가 요새 음식을 이거 제대로 제때 안 먹고 저녁 달라고 이게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이러면 확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우리가 콩을 심어가지고 가물에 싹이 노라면 어떻다 겁니까? 싹시 놀았다. 이 음식이 부절되면 이게 성격이 나빠지고 부드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 어때요? 다들 내 입에 맞는 게 내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 몸에 맞는 것을 입맛을 갖다 길들이려고 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힘들어져요. 지금 다 오신 분들 보면 뭐 다 노후 대책하러 오신 것 같아요. 노후 대책이요. 보험 들은 노후 대책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아픈데 뭐 돈이 못 해주는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확실히 저녁 굶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왜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 집을 지을 때 기초 안 짓고 집 지으면 어때요? 무너져 버려요. 기초가 저녁 굶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볶음곡식이나 볶음곡식으로 만든 떡을 먹는 거는 우리 몸에 모자라는 마이너스 전자를 많이 공급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순환이 되게 해주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해주고 세포 내에 마이너스 전자가 충분해가지고 이 염증이 안 생기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기초가 돼서 다음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뭘 하려고 하면 힘든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사는 환경이 밀폐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체 우리 몸 스스로가 균을 죽이고 염증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능들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류의 현대의학이 그 대책으로 2차 면역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뭘까요? 항암제, 항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암 환자들 심하면 그 다음에 뭐 째줍니까? 방사선의 역할이 뭘 할까요? 뭘 죽일까요? 방사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방사선을 세포 내에 딱 째면은 세포 안에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전자를 튕겨내버려요. 마이너스 전자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이나 효소 대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시들시들해서 이게 골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마이너스 전자가 절대 필요합니까? 절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땅을 맨발로 밟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곡식을 먹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음이온이 있는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도시에서 물과 음식은 갖다 먹으면서 공기는 못 가져오거든. 땅은 못 가져와요. 그죠? 고층 빌딩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환경을 바꾸는 게 제일 먼저인데 거기에서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어르신네는 폐암이 몇 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균들이 이제 니코틴이 들어가도 이게 폐가 쩔어버리겠죠, 그죠? 이제 염증이 심하고 하면은 제일 강력한 항생 물질이 은과 노입니다. 은과 노. 예를 들면 은 같은 경우는 미국 FDA에서 정식 항생 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은은 특별히 세포 재생 능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모든 균의 내성이 없고 한 650여 종의 균은 은에 접촉이 되자마자 6분 내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동차 우리 그 에어클리너 이렇게 그 송풍 거 있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히터 들고 여름에 에어컨 튼데 그 냄새 날 때 그 스프레이 뿌리죠. 그게 뭔지 압니까? 은 나노 스프레이요. 자동차 용품점에 가면 은 나노 스프레이 팔아요. 그 은 나노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은에 접촉된 세균이 금방 죽어버리니까 냄새가 없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태어나면 돌 되면 뭐 은수저 해주고 그러지, 그죠? 또 우리 환갑 때도 은수저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을 이렇게 차거나 이렇게 사용할 때 이 이온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살균 역할을 해요. 살균 역할. 그래서 이게 특히 은은 어떤 데 가장 많이 쓰는가 하면 만성염증. 어떤 경우요? 특히 피부 화상. 화상을 깊이 입으면 이렇게 깊이 파여버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새살이 살아나와야 되는데 항생물질은 쓰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깊은 화상에는 전부 다 실버 오인트라 그래가지고 은으로 연고를 만들어서 계속 거즈도 바르고 연고도 발라줘요. 일동제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은으로 만든 연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에서는 이 패스트가 뒤덮어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때 네덜란드의 왕족들은 아무 탈이 없어요. 전부 은그릇 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현재 이 항생물질, 항암제 이제 한계를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걸 갖다 끌어들여 봐야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연구하다 평생 가버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 역사 속에서 답을 얻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200만 명이 40년간 임상 경험한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로 이게 노래 부를 때 쓰는 악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심벌지예요. 심벌지 뭔지 알죠? 우리 한국에서는 재금이라 겁니까? 무당들 굿할 때 가면 쟁쟁쟁쟁 그런 거? 그 재금을 막 쳤어요. 그 재료가 뭔지 아세요? 노시예요. 이 노선 우리가 간에 좋다는 약이 많아요. 그죠? 근데 구리가 녹이 있으면 색깔이 어떤지 압니까? 푸른색을 띠요. 푸른색. 하늘색을 띈다고요. 다슬기 알죠? 다슬기. 다슬기 어디 좋다고 먹어요? 그 다슬기의 그 파란 색이 뭔 색일까요? 구리예요, 구리. 구리가 살균력이 많잖아, 그죠? 옛날에 우리가 녹그릇에 밥 먹을 때는 우리 몸에 들어간 모든 이 구리 이온이 몸을 살균하고 마지막에 간으로 해서 대변으로 빠져나가요, 담즙이. 그럴 때 간을 살균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녹그릇 그 닦기 힘들고 이렇다고 다 던져버리고 스텐 그릇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살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슬기가 간에 좋다. 왜 좋을까? 구리 이온의 살균력입니다. 바이러스를 살균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생명체를 우리가 두 부류로 딱 나눈다 그랬죠. 우리는 다 척추뼈가 있으면 어떤 생명체요? 고등 생명체. 뼈가 없으면 하등 생명체. 차이는요. 뼈가 있는 거는 간이 있고 뼈가 없는 거는 간이 없고, 벼룩이 간을 내먹지요. 벼룩이 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척추뼈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뼈가 없는 미물에게는 구리가 치명적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녹그릇이나 이런 데다가 미나리에 거머리가 많잖아요. 그죠? 딱 담가 놓으면 이 구리 이온이 이제 노새서 이제 녹그릇에서 나가가지고 거머리 몸에 들어가면 얘가 이게 중독이 돼서 이 비실비실하고 이게 죽어버린다. 그래서 모든 이 나쁜 균들은 우리가 냉장고 안에 10원짜리 옛날 그거는 이제 황동이라 그래요. 구리가 65%고 아연이 35%. 우리가 쓰는 녹그릇은 구리가 78%, 주석이 22%. 주석이 22%. 이제 그렇지만 그 컴프레셔가 돌아갈 때 진동으로 나오는 그 구리 파장에 의해서 냉장고 안에 균의 그 세포막이 생식기가 터져 다 죽어버린다고요. 냄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몸에 적용시킨 시대가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많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성경으로 치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청동기 시대가 엄청 오래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한 4,500년 정도 지금 지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던 걸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버려버리고 요새 밥그릇 다 스텐 독이 다 써버리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몸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릇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식당에도 녹그릇 쓰지만은 요리하기 전에 미리 큰 놋대에다가 물 받아놨다가 저녁에 아침에 이제 그 물로 이제 음식을 요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리는요, 중독이 되면 수은이 해독제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중금속인 수은이 하천을 따라 게을러 많이 들어가고 이런 수은 제품들이 형광등부터 엄청 많아요. 벽시소독부터 수은이 안 들어간 데 거의 없어요. 이런 잔류물들이 내 몸에 쌓이면서 구리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은도 빼앗아가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온 미네랄 광물들은 피를 타고 돌다가 머리카락으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모발 검사가 중금속 검사인데 그죠? 해보면 요즘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은과 구리가 거의 다 부족해요. 거의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넘치는 걸 자꾸 먹으라 그러는 건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광물이 부족해서 병이 오는 데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 농사 짓고 살았고. 저희들 보면 신발 신고 논에 가서 못 신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엄청난 마이너스 전기를 받았어요. 파철매도 맨발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나무를 떼서 그 재가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갔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전기도 그렇지만은 이 재가 돼서 나온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네랄 광물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면역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감기 정도 1년에 몇 번 앓지 요즘같이 이런 병은 없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나무 떼서 나온 재가 농토에 가서 농사진 농작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태비고 뭐고 전부 질소가다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네랄이 제일 골고루 든 음식이 소금입니다. 바닷물 속에 90여 종 중에 86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잘 챙겨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볶음국식이나 볶음국식으로 만든 떡을 통해서 미네랄 공급을 잘하는 거.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은 넘치는데 그거 이제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면역 기능을 키워주고 내 몸 스스로가 병을 물리치게 해줘야 되지.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오면 내 몸의 기능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제 주무셔 봤지만 밖에서 잠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요. 공생애 내내 산에서 오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 어디 잡니까? 따뜻한 방에 자요. 우리 선생님 집이 아파트입니까? 결국은 병 날라면 거지같이 살아야 돼, 그죠? 예, 이제 산속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좀 뭔가 원칙을 정해서 이제 바른 생활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일단은 저녁을 좀 확실히 굶으셔요. 굶고 절대로 뜨거운 방에 등대고 자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산소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 보면 가슴이 어때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예. 이 더운 물에 들어가면은 내 몸은 36.5도라는 그 온도 이상 올라가면은 물이 부피가 늘어가서 팽창돼서 세포가 터지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를 안 태우려고 그 불태우는 산소 구멍인 폐포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더운 데 들어가 있으면 폐가 닫혀서 가슴이 답답하고 나면 산소 부족으로 핑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뜨거운 방에 등대고 주무시지 말고 지금 이제 폐암이 제일 문제는 이 통증보다도 이 호흡곤란해요. 숨이 차면은 이게 엄청난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는 방법이 우리가 산에 등산할 때 숨차고 답답할 때 신발 양말만 벗어도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이 발이 차면은 내 몸에서 에너지를 태워야 되겠다 해서 폐를 열어서 산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신발 양말 벗고 맨발로 좀 다니시고 뭐 집 주변이니까 문제 없잖아요. 자주 좀 물도 좀 찬물로 좀 씻고 그래서 이게 폐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에 등산하면 이제 숨이 찰 거 아닙니까? 그죠? 폐포가 이게 닫혀 있어요. 꽉 니코틴하고 떨어져 있는데 이걸 열어서 산소가 들어가야 일단은 면역이 생기죠. 우리가 음식은 한 달을 안 먹어도 살지만 공기는 5분만 숨 안 쉬어도 죽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폐를 잘 열어놔야 이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위에 음식이 차 있으면 힘들어요. 공복에 이렇게 욕조나 이런 데 물을 받아가지고 찬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물에 들어가면은 막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열릴까요? 이 폐가 막 찢어지게 열려요. 폐가 넓이가 얼마만한가 하면 20평 아파트 넓이만 합니다. 굉장히 넓죠?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한 3억 내지 5억 개인데 이게 지금 딱 닫혀가지고 쩔어서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산에 올라갈 때 힘드는 것보다 숨이 먼저 찬 사람은 폐가 지금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급경사 산을 뛰어 올라가도 힘은 들어도 숨은 차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기 전에 다 숨 차요. 다 뭐예요? 하도 등짝을 꾸가지고.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 뜨거운 방에 등을 지져버리니까 이 폐는 풍선이거든요. 이게 폐포가 닫혀 오그라들어가지고 이게 쭈그러지니까 나이 들면 등이 어떻게 돼요? 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지가 약해서 천식이 오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노망이 빨리 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등을 뜨겁게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숨쉬기가 좋고 그래도 면역력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자꾸 이게 맨발로 받아서 마이너스 전기가 들어오면은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내 몸의 세포를 공격 안 해요. 그러면 통증이 일단 사라지겠죠.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백혈구라는 것은 내 몸의 군인이거든요. 군인은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잖아. 그죠? 근데 외부의 적인 이제 암세포나 이런 거와 싸워야 될 군인들이 어떻게 내 몸을 공격하는가 하면은 B형 간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봅니까? B형 간염은 바이러스예요. 크기가 세균의 1000분의 1 크기예요. 유전자 수준이에요. 이놈이 들어와 가지고 간세포가 이렇게 매일 사람은 결혼해야 이렇게 자식을 낳는데 세포는 스스로 복제돼서 스스로 딸 세포를 낳아요. 이렇게 복제할 때 이 바이러스라는 것들은요, 감기 바이러스도 그렇고 자연 상태에서는 안 먹고 살아요. 몇 년 동안요. 100년이고 1000년이고 2000년이고. 그 자연 상태에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여건이 맞으면 복제를 어떻게 하느냐. 내 몸의 간 세포가 이렇게 복제될 때 그 내 몸의 간 세포 유전자에다 지 유전자를 끼워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딱 세포가 만들어진 걸 보니까 내 몸에서는 이게 내 몸의 조직이 아니거든. 다른 사람의 조직을 이식한 거나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 내 몸에서는 이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 세포를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분비해 가지고 이 세포를 공격할 때 정상세포도 공격을 당해버려요. 결국은 자가 면역질환은 백혈구가 미쳐가지고 내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든 변이가 되었든 전자가 부족하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 감염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시나 은이나 금이나 징이나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보다도 제일 강력한 살생제가 뭔가 하면은 수은이에요. 우리 수은하면 수은은 액체 금속이라서 이 만져지지가 않아요. 고체로. 그죠? 수은 본 적 있어요? 혈압계 같은데 은색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예, 그게 수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수은이 다른 금속과 합금이 됐을 때 그걸 아말감이라 그러죠. 치아할 때. 예. 근데 이 수은이 굉장히 이게 살생력이 강합니다. 바이러스에도 특히 살생력이 강하고 강력한데 이 수은이 이게 이 전자가 굉장히 또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은 전지를 만들잖아요. 이 전압이 이렇게 균형지게 흐를 수 있게 해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수은이 맹독이에요. 중독이 되면 신경계에 혼란이 오고 사람이 이게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수은이 어떤 수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산화 칼슘 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양잿물 하면 뭔지 압니까? 양잿물은 공짜는 어떻게 해요? 공짜면 큰 거 먹는다. 수산화 칼슘이라는 양잿물이 강알칼에서 부식성이 굉장히 강한 독성 물질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콩기름하고 섞어서 이렇게 굳혀 놓으면은 비누가 돼버려요. 비누는 아무리 문대도 해가 없지, 그죠? 이 수은도 그래요. 이게 메탈이라는 금속 수은인데 이 수은이 독성이 강한데 이 수은에다가 염소나 산소나 황이 수은과 이렇게 딱 결합이 되면요. 비누처럼 독성이 없는 무기수은이 돼버려요. 그럼 이거는
살생력은 있으면서 그냥 배설이 잘 되고 해가 없어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수은이 어디에 제일 많은가 하면 쇠비름 속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쇠비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고기 먹을 때 같이 먹겠어요. 쓴나물로 나와요. 양이 기생충이 많은 줄 압니까? 양이 기생충이 많아요. 덩어리가 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죽이기 위해서 그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 했는데 이 쇠비름이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식물 종자입니다. 열대에서 한대까지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이 뭐 음양오행에 하면 간, 폐, 피부, 신장 뭐 이렇게 5가지 장기가 있잖아요. 그죠? 비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쇠비름을 오행초라 그래요. 뿌리는 휘어서 폐에 좋고, 씨는 까매서 신장에 좋고, 잎은 팔에서 간에 좋고, 꽃은 노래서 비장에 좋고, 줄기는 붉어서 심장에 좋고. 그래서 이것을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 그래서 장명체라 그래요.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수은이에요. 수은에 초점 맞추신 거예요. 붉은 줄기가 81 ppm 있으면은 말렸을 때는 1400 ppm이 나와요. 이 소금물에 데치면 좋아요. 그래야만 신맛이 없어지고 잘 말려지고. 지금도 많아요. 그죠? 밖에 나가면. 옛날 묵밭에 가면 세배하지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설탕 넣어가지고 점여놓은 건 그건 도움 안 됩니다. 예. 요즘은 이제 나물로도 해 먹을 수 있고, 소금물에 데쳐서 말려서 우리가 겨울에 묵나물도 되고 차도 끓여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개 보면 수은도 금속이지요. 금도 금속이지요. 은도 금속이지요. 놋도 금속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을 종양이라 그래요. 종기란 말입니다. 요즘은 종기 별로 못 봐요. 등창 같은 거. 옛날에 참 많았죠. 종기 생기면 뭐 붙였어요? 무슨 고약이요? 그 이명래 고약의 원료가 쇠비름이에요. 쇠비름 속에 수은이에요. 쇠비름 태운제 9.6kg에서 600g의 수은이 나와요. 이 수은은 빨리 흐르는 은이란 뜻이에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제일 빨리 도는 행성이 수성이에요. 수성이 머큐리 아닙니까? 수은이 머큐리예요. 우리가 상처날 때 바르는 소독약 머큐로크롬 수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쇠비름이 종기를 치료했고 그러면은 암도 종기 아닙니까? 그죠? 좋겠죠. 그죠? 몸 안에 이 덩어리진 거 이런 걸 빼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는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속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열이 있을 때는 이 오장에 열을 푼 데는 은이 아주 특효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열 나고 아프면 다 약국에 가서 뭐 사다 먹여요? 기응환요? 기응환 겉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그게 은색이 아니고 실제 은이에요. 청심환은 금은 은은 이게 목 아래 이게 가슴에 좋은 약이면 금은 머리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머리 아프고 놀래고 하면은 약국에 가서 뭐 사다 먹어? 청심환은 뭘로 쌌어요? 색깔이 뭐예요? 실제 금박이에요. 우리가 그냥 금박이다, 은색이다 이랬지만 그것이 실제 은이고 실제 금인 건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죠? 은단도 실제 은이에요. 99% 은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그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몸 안에 이게 신경계가 마이너스 전자가 부족하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잡생각이 많고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면은 옛날 임금들은 정사한데 얼마나 복잡해. 예, 그래서 이 금관을 씌워주고 시집 가서 시집살이 하는데 너무 힘들면 그 스트레스 풀려고 은비적 꼽아주고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똑똑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 휴대폰에요. 이게 뭘까요? 은혜요. 우리가 스마트폰 사면 뒤에다 뭐 싸이 말춤 추는 거 하나씩 붙여준 게 있었어 전에. 그게 구리거든요. 나쁜 파장 상쇄시켜주니까. 구리보다는 은이 최고로 열과 전기 전도력이 높아요. 이런 거 하나 딱 해가지고 전화 받으면 전자파가 어떻게 될까요? 상쇄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기 공해 속에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 음식 가리고 어쨌든 맨발로 좀 다니고, 그죠? 그 다음에 찬물 모욕해서 폐를 열어서 산소가 들어와야 면역 기능이 살아요. 그리고 진짜 이 마이너스 전자가 충분해서 이 세균들이 세포 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곡식이나 볶음국식 떡을 좀 충분히 먹어서 쉽게 얘기하면 탄소를 공급하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쇠가 참 그냥 두면 녹이 잘 썰어요. 습하면 녹이 얼마나 잘 씁니까? 옛날 가마솥 밑에 아궁이 있지요. 불 때는 가마솥 아무리 들다 보세요. 녹슨 데가 있는가.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 전자하고 균형을 맞춰주니까 산화가 안 돼버리니까 산화가.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전부 양이온만 넘치고 음이온이 모자라서 전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생활 같지만은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뭘 느끼느냐? 가난하게 될까봐 불안한 사람은 넘쳐요. 그래요? 제일 고민이 지금 요만큼이라도 유지하던 경제가 몰락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수시로 걱정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사는 법을 배워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 오늘 우리 봉화서 우리 연세 많은 분이 어떻게 밖에 자는가 이제 배우러 오셨다 그랬는데 밖에 잘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해요. 저녁 굶으면 밖에 자요. 그리고 사람의 몸은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 열은 낮에는 움직여서 에너지를 태워서 나지만은 밤에는 에너지를 거의 안 태워요.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그럼 이 열이 어디서 나느냐? 시골의 태비섬에 겨울에 김나지요. 양계장에 닭등 띄운 데는 손을 못 내요. 70도예요. LA 같은 데서는요, 태비섬에 불이 나요. 미생물이 발효할 때. 이 대장이 우리가 1m 50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발효돼야 되는데 인간의 대장은 채소나 과일이나 고기는 발효를 못 시켜요. 유일하게 곡식이에요. 아침, 점심 잘 먹어서 저녁을 굶어 놓으면 위가 비어 있을 때 피가 아랫배로 가서 청국장 띄울 때 따뜻한 아랫목에 열 주듯이 피가 열을 주면은 이 대변무게의 3분의 1이 다 미생물입니다. 이들이 들어온 산소를 매개체로 여기서 음식을 발효시키면요. 고온성 미생물은 60도 이상. 추결이 되면요. 불나요. 피가 1초에 60m씩 달리면서 이 열을 갖다 빼앗아서 몸을 데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로 자는 거예요. 이미 음식이 안 맞는 사람은 배부터 차요. 배부터. 찬 사람은 면역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밖에 이렇게 딱 자보고 하니까 지금은 별거 아니죠. 막 영하 20도 되는데 겨울에 내가 밖에 잤는데 찬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막 열이 나고 막 이러면
뭐 돈이 없는 거 걱정이 될까요? 막말로 안 되면 뭐 이래 살면 되지 이러면 고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이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따뜻한 방에 잠도 못 자고 따뜻한 물에 목욕도 못 하고 안락한 공간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후 대책 중에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거는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보다 좀 연배가 높은 분도 있고 좀 낮은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의 한 세대를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꼬맹이 할아버지 보고도 프렌드하죠. 왜 그럴까요? 사상이 같으면 친구예요. 추구하는 게 같으면 친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는 뭐 담아두는 게 없이 다 얘기하고 소통하잖아.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물건을 판다고 해가지고 물건 사러 오시오 호객행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함께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그거다 이 말이에요.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한번 하세요. 뭐 가셔가지고 뭐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깨소금도 넣고 기름도 넣고 이렇게 무쳐 드려도 되고요. 음식으로는 또 많으면 이제 말렸다가 데쳐가지고 말려놓으면 이제 묵나물도 되겠죠. 겨울에도 먹어도 좋고. 우리 몸에 균이 너무 많아요. 이런 균들이 뿜어내는 독소에 의해서 우리가 신경계가 혼란이 되고 이제 우울증도 오고 요즘은 비만도 아데노 36이라는 바이러스가 당을 지방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균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실패해버렸는데 다시 우리가 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연 생활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이미 들어온 균을 살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아니면 징을 쳐가지고 이제 파장으로 이제 균을 죽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다. 그죠? 일단 우리가 대변이 중요합니다. 똥은 싸러 가지만 대변은 보러 가잖아요. 대변을 보면은 조선시대 임금들은 다 자기가 눈 대변을 보고 내의원들이 맛도 보고 색깔도 보고 냄새도 맡아가지고 음식을 가려. 근데 우리는 뭐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지 대변을 안 봤다. 현미밥 먹고 화장실 가보세요. 쌀알이 그냥 나오거든. 섬유질 소화기 없으니까. 근데 왜 현미밥 좋다고 그렇게 먹냐 이거예요. 생채소 먹고 가봐요. 깨서 차고 구리고 냄새나고 썩은 거거든. 육류나 생선 먹어도 똑같아요. 그러나 곡식하고 떡을 먹으면 황금똥을 싸고 손으로 주물러도 향이 나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따른다면은 간단히 우리가 대변만 보고 잘 보고 살아도 내가 뭘 먹어야 될지 기준이 서버린다.